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예요. 오늘 HLB 그룹주들 상황이 조금 좋죠. 자, HLB가 2%대, 2.13%라고 HLB 생명과학 2%대, HLB 적이 제일 강하죠. 7%대, 그 HLB 백악이나 HLB 파워도 0.2. 관계사인 넥스 사이언스 이제 살펴보기로 했죠, 같이. 자, 그러면서 넥스 사이언스는 약간 밀리고 있는데, 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HLB는 그동안 바닥 따지기를 잘했다고 그랬죠. 기술적으로 보면 이때 최저가 31,450원을 찍은 다음부터 이 저점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요. 이렇게 조금씩. 저점은 계속 조금씩 올라가면서 바닥 따지기를 잘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K스탑 운동 아까 말씀드린 저번에 말씀드린 K스탑 운동으로 한번 급등했다. 다시 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추세가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추세를 유지해주는 제가 5개월 선을 돌파해주는 게 중요하다는데 저번 달에 돌파했죠. 이 얘기는 항상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각각의 정보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정보라는 게 우리 개인이 제일 늦다고 그랬죠. 제가 항상 늦어요. 숨겨져 있는 정보는 다 뉴스나 어떤 밖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고 추측해야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제가 5개월 선, 5일 선, 5주 선 왜 강조하냐면 어떤 주식이든 이렇게 5개월 선, 5개월 선, 5개월 선 저번 달에 회복을 해줬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좋은 일이 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돌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조금씩 모으더라도 역시 조금씩 올리면서 사죠. 자, 이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세력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점이 높아지다 보니 저절로 월봉에서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는 5개월 선을 돌파하게 되죠. 근데 다음날 이 가격을 안 깼다? 자, 그러면 5개월 선 안 깼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어떤 분이 맨날 5개월 선 하는데 그게 뭔 분석이냐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5개월 선을 이렇게 이탈했는데 분석 안 하고 있고 난 괜찮아. 그러면 물론 장기 투자하면 되지만 이때 날짜가 자 18년도 8월 이때 날짜가 19년도 8월 1년 동안 이 고생을 해야 돼요. 물론 2년 기다리면 돼요. 주식해서 2년 동안 엄청나게 손실 보고 있다 제자리 왔어요. 자, 그러니까 5개월 선, 5주선, 5일선이 이게 분석이 아닌 게 아니고 매일 체크를 해서 이 종목이 과연 이번 달 종가상에는 5개월 선 위에 올려놨는지 그리고 이번 달에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각각의 이슈가 중요하죠. 자, 이 친구가 저번 달에 5개월선 돌파하고 이번 달에 안착하고 잘 지켜주고 왜 지켜줄까요? 자, 우리가 모르는 나노전에 코로나 백신 커놓고 상용과 가시권 된다고 그러죠. 이 기사 지금 떴죠. 자, 떴고 나노젠이 지난 10일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 임상 3장을 진행으로 자, 긴급사항 신청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죠. 우린 몰랐죠. 이거를 이 당시에 모르죠. 급락하고 할 때 당연히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이 월봉에서 5개월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면 아 뭔가 이 회사에 좋은 일이 있는 거죠. 이전에 앞서서 제가 반드시 5주선을 회복해준다고 그랬죠. 자, 이 친구가 7월 30일 7월 말에 5주선 회복해줬죠. 이렇게. 그리고 20주선도 돌파해줬어. 저 당시 전후세 안 났죠. 근데 이제 나고 있죠. 왜 날까요? 자, 왜 차트가 5주선 돌파 안착을 했을까? 우리가 모르는 저런 좋은 일이 HLB에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어떤 종목 상한가 갈까 맞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종목들이 과연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추세 턴, 우하향하던 주식이 추세 턴을 했느냐를 알아야죠. 자, 월봉 5개월 선을 기준으로 돌파 안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세 턴할 거야. 나 기다려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주봉에서 보면 역시 저번 주에 5호선을 저저번 주에 돌파해주고 이 다음 주에 안착을 했죠. 그 지금 5주선 입선 잘 지켜주고 있죠. 이 얘기는 HLB가 쭉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고 추세가 좋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날 20주선을 깼다? 다시 무너졌다? 그러면 이 나노잔에 대한 이런 효과가 이제 없고 막 이렇게 사용성도 안 나고 막 이렇게 돼요. 미리미리 자 주가 반응을 해요. 근데 나노젠이 관련해서 이게 막 임상한 게 승인이 잘 나고 결과가 좋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벌써 이번 달에 이번 주에 5선 안 깨고 내일 같은 날도 5선 잘 지켜주고 추세를 타서 올라가요. 즉 추세에 순응하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렇게 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뭔가 이게 약간 거래량이 실리면서 뭔가 이렇게 매집이 생기죠. 이게 월봉에서 높은 데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높은 데 생기는 게 아니라 5개월선 돌파 안착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HLB는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해놓고 돌아서 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가격 35,000원인데 이전 저점 최고의 최저점이 31,000원이죠. 근간에 이거 깨면 당연히 손절이죠. 이것도 깼다? 그럼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근데 깨지 않고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주봉 같은 데서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HLB에 대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좋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볼까요? 요즘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죠. 일단 장중에 좀 사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번 달 전체적으로는, 자,
되면 아직은 이제 외국인들이 크게 맞이 안 사는 이게 역전이 되려면 자 외국인들이 더 물량을 사모으면 사모을수록 이번 달 역전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고 아직은 추세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 상용화가 가시권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HLB가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가 되죠. 이렇게 이제 이 나노젠이 지난 10일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긴급 사용 신청을 추진할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게 되면 나노코박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넥스트 사이언스가 HLB 관계사죠. 근데 이 넥스트 사이언스가 바로 그 나노젠의 지분을 10.4%를 갖고 있는 이대주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돼서 HLB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안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수혜를 본다고 이 세력분들이 맘 먹고 끌어올리면 그만이에요. 진짜 수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사실 HLB는 그와는 별개로 리보세라님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죠. 사실 결국 HLB는 리보세라님 관건인데 중국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죠. 리보세라님이 그러고 이렇게 폐암에 관한 병용 이전 3상 결과도 상당히 좋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느 정도는 좀 자리도 있고 괜찮은 회사인 거죠. 자, 넥스 사이언스 자회사도 역시 얼마 전에 폐혈증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스탁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추세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죠.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월봉에서 자, 이렇게 이제 5개월 선회복이 중요하죠. 자, 완벽하게 5개월 선회복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저번 달에 5개월 선의 가격이 1,700원 종가만 못 해준 거예요. 근데 이번 달에 역시 지부진하죠. 근데 이격이 기술적으로 뭐 5개월 선, 10개월 선, 20개월 선, 이게 깔끔하게 다 모였죠. 이렇게. 여기 다 모였죠. 동그랗게 보시면 여기. 요 모인 상태에서 그걸 평 뚫었다. 이렇게 만약에 평 뚫었다. 그럼 룰루 날라져, 이제. 자, 우리 추세를 턴했어. 우리 HLB 생명과학 좋아. 리보세라닙도 좋고, 저 나노젠도 좋고, 대박이야. 이렇게가 되죠. 그래서 5개월선 회복해줄 때가 중요한데, 좋고 근처에 와 있어요. 자, 주봉에는 그 전에 앞서서 지금 5주선을 깔끔하게 회복해줬죠. 자, 5선 회복해주고, 이제 이번 주, 내일이 금요일 하루 거래일 남았죠. 오늘이 8월 12일 목요일, 지금 시간이 11시 48분이에요, 오전. 근데 오늘 종가가 20선이 올려놨다? 내일 금요일 딱 끝나고 요 위에 있다? 다음 주에 이 위에서 올라갈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80% 이상. 물론 정말로 또 운 나쁘게 뭐 안 좋은 얘기가 툭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제약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 추세를 우상향으로 유지할 확률이 높은데 그러기 위해서 20선이 올려놔야죠.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또 좋은 일이 뭔가 있는 거죠. 일봉에서 보면 21선 잘 지키고 돌아 나갔죠. 자, 고점이 이렇게 7%대 찍었는데 아무래도 요즘 하는 행동이 HLB 그룹주들은 좀 수상하다는 거죠. 사실 이때는 굉장히 긴 박스권에 있었고 제가 지루하게 있더랬죠. 거래량도 없고 이때는 K스탁 관련해서 자 운동했을 때 또 올라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해도 바닥권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랬죠 이 친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가 끝난 모습이라 사실 추세의 턴이라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이 HLB 제약을 보면 저 얼마 전에 이렇게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도 출시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HLB 제약을 보면 이거에 대한 정답은 나와 있어요. 자, 5개월 선이 왜 중요하냐면 최초에 이때 5개월선 깼을 때 4월 달에 깼을 때 3달을 고생시켰죠. 이만큼 안 좋죠. 근데 요날 저번 달에 5개월선을 깔끔하게 회복시켜줬죠. 그러니까 올라가죠. 5개월선 회복해주니까 이만큼 5개월선은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상황을 가지고 만약에 HLB로 오면 간단해져요. 자, HLB가 5개월선과 20개월선을 깔끔하게 회복해줬다 만약에 그럼 진짜 룰을 알라죠. 올라가겠죠. 그러면 5개월선 회복해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회복해주기 전에 벌써 이 회복을 해줬다는 건 그 전에 우리가 모르는 좋은 정보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해주죠. 누군가가 주식을 매집하는 거죠, 밑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추세의 턴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바로 어떤 정보가 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세가 턴이 되고 우리는 미리 추세가 턴이 됐을 때 사서 뉴스가 나오는 고점,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HLB 제약 같은 경우도 당연히 월봉에서 5개선 돌파하고 최고점 찍고 있죠. 이 친구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뚫어놓은 고점이 있죠. 이게 20년도 9월 달에 21,500원을 뚫었기 때문에 21,500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일단은. 자, 주봉에서도 역시 제가 5주선을 강조했었죠. 이렇게 5주선과 20선을 뚫으면 내가 이 친구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세를 틀어놓을 거라고 그랬죠. 이 얘기를 갖고 HLB로 끌고 오면 간단해요. 이렇게 5주선과 20선 완벽하게 돌파하고 뚫어놓고 나간다?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깨면 안 좋은 일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 거죠.
자, 상황 판단 이렇게 해야 되죠. 주식은 뉴스나 공시도 중요하지만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예전에 뚫어놨던 21,500원을 뚫은 HLB 제약은 이 밑으로만 깨지지 않고 추세를 유지하는 5주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상황이 좋은 거죠. 자, 일봉에서 보셔도 역시나 5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HLB 파워에 이 매각이 됐었죠. 월봉에서 보면 예전에 이동평균선 이렇게 세 개를 다 뚫었어요. 4월달에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4개월선, 5개월선만 뚫어도 좋은데 20개월선, 60개월선 한 방에 뚫었죠. 다음 달에 안 깨져.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동평균선 5개월선을 다 뚫었는데 왜 누가 자꾸 5개월선 분석이 뭔 분석이냐고 그러는데 5개월선, 60개월선 다 뚫었다? 왜 뚫었을까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때 어떤 뉴스가 났냐면 매각이 됐죠.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왜 5개월 선이나 이런 걸 돌파할 때 잘 봐야 되냐면 자, HLB가 만약에 20개월까지 완벽하게 뚫었다? 한 달 쉬었어. 다음 달 올라가나 이때 뉴스 날 거야. HLB 뭐 리보세라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IND가 어떻고 싹 날아갈 거야. 그러면 그 전에 두 분 같은데 추세 턴해놨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HLB 파워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월봉에서 완벽하게 이동평균선 3개, 특히 가장 중요한 5개월선을 뚫었다는 얘기죠. 안착해놓고 돌아 나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만약에 5개월선을 깼다? 여기서 자꾸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여기서 5개월선 깼는데 여기다 대고 자꾸 무슨 뉴스가 어떻고 무슨 정보가 어떻고 유예사가 어떻고 재무가 어떻고 아무 의미 없어요. 5개월선 깼다는 얘기는 수급이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죠. 물론 돌아 나갈 거예요. 20년도 1월 달부터 21년도 1년만 기다리면 돼요. 1년만 그냥 손실권에서 한 40% 손실 보고 1년 기다리면 돌아 나가요. 의미가 없죠. 제 얘기 뭔 얘기냐면 저 이제 이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맨날 5개월선 부하하는데 뭔 분석이냐고 그러는데 매달 종가 잘 살펴보고 과연 내가 가진 주식이 5개월선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분석이고 주봉에서 매일 체크해 보는 것도 결국 HLB 파워가 5주선을 회복해 주느냐를 보는 거죠. 지금 이전 저점, 그러니까 8월 6일 날 생긴 저점인 2,200원대를 당연히 깨지 않아야 되는 거고, 물론 깨면 믿고 기다리면 돼. 1년 기다리면 돌아 나가겠죠. 물론 빨리 돌아 나가면 2, 3일이면 돌아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 주식이 살아나려면 역시나 5주선 돌파 회복을 해줘야 추세가 살아나겠죠. 이렇게. 그만큼 5선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HLB 파워도 5선을 돌파할 때까지는 일단은 추세가 완벽히 살아났다고 보는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일봉에서 옆으로 가고 있죠. 자, 바닥 따지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전 저점인 8억 올려 저점인 2220원만 깨지 않는 한 괜찮은 거죠. 깨면 당연히 뭐 손절하든 안 하든 이거 뭐 구독자분들 계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사에 대한 뉴스 좋아요. 정보 좋아요. 당연히 중요해요. 저도 꼭 챙겨드리고 또 이슈도 좋죠. 당연히 이슈에 반응을 하니까. 근데 이거에 앞서서 어떤 종목들이 추세에 턴을 해놓는다거나 5개월선을 돌파 안착해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좋은 정보가 앞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5개월선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죠. 자, 이런 말씀 해드리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왜 굳이 5개월선만 맨날 강조하냐고, 무슨 분석이냐고 따지듯이 물었길래 5개월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5개월선을 돌파했을 때 바로 추세의 턴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즉, 이 주식이 추세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 이동평균선 중에 하나가 바로 5개월선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동평균선이 주식의 이 상승과 하락을 반드시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는 되죠. 우하향이죠, 이거. 자,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주식을 봤을 때 이거를 우상향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죠. 우하향인 거죠, 이렇게. 아직도 20주선 넘게 20개월 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무너지죠, 이렇게. 당연한 거죠. 근데 거꾸로 돌파해놨다? 우상향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확인할 때 이동평균선이 필요한 거죠. 자, 어쨌거나 오늘 HLB 그룹 찍다가 제가 5개월선에 관한 좀 너무 이렇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주식을 할 때 가장 개인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너무 뉴스나 이슈에 집착을 해요. 주식은 반토막이 나 있는데 아니야, 저 회사는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뉴스가 있어. 반에 반토막이 나는데 아니야, 이 회사 재무도 뜨게. 장기 투자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물론 이동평균선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이 주식이 추세를 틀어주고 턴하거나 돌아 나갈 때는 벌써 이동평균선에서 턴을 해줘요. 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쫙 올라가면서 온갖 좋은 뉴스가 최고점에서 나오면서 걔네들이 딱 물리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턴해놓을 때 사놓으면, 미리미리 사놓으면
나중에 뉴스가 나왔을 때 벌써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쩌 HLB 얘기하다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거나 그렇고요. 너무 이제 이동평균선 뭐 목맬 건 아니지만, 그만큼 꽤 중요하고, HLB 제약 흐름이 오늘 꽤 좋네요. 자, 제가 mRNA 관련주를 계속 찍는데, 얼마 전에 제가 mRNA 관련주들 중에서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종목들을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많이 올라가 있지 않았던, 자, 위더스 제약, 올리페스, 그리고 퀀타메트리스, 이런 종목들은 오늘 흐름이 좋죠.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이제 아이텍 WB는 오늘 잘 올라가긴 하지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죠. 그렇지만 아직 크게 안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제 탄력받고 올라갈 준비를 하죠. 자, 그렇게 돼서 제가 전 영상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찾아보자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따가 또 찍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쪽 왼쪽 화면에, 그게 좀 늦게 나오니까 안 되겠구나. 요 영상 보신 다음에 아마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